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재 페이지 322를 다 같이 봐주세요. 거기에는 PN 접합의 에너지 D 도형이 있죠? 에너지 D 도형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 이쪽에 P타입, 이쪽에 N타입,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핍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운반자들의 확산 현상이라든가 또 운반자들의 그, 그 형성, 빛이나 에너지, 빛이나 열을 받아서 전공 쌍이 형성되지 않는, 발생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발생에 의한 유량과 확산에 의한 재결합 유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PN 접합이 이러한 에너지 D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이 상태를 그대로 일정히 유지하면서 어떠한 그 입자들의 움직임이나 혹은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 우리가 이 PN 접합은 열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열역학적 평형 상태, thermodynamic equilibrium st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현상을 갖다가 우리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 우리가 바로 열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확산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일어나죠. 이쪽에 운반자, 자연자 많으니까, 이쪽에 호울이 많으니까 계속 일어나야겠죠. 확산은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열이나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 호울상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형성되죠. 그에 의한 발생 유량도 계속해서 흐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요 유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네트로 순수하게는 흐르는 게 없죠. 그렇죠? 이렇게 입자들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있지만은 그 흐름이 서로 상쇄돼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을 때 그러한 상태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느냐? 동적 평형 상태, dynamic equilibrium state라고 부릅니다. dynamic equilibrium stat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PN 접합은 이 상태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열적 평형 상태가 아니고 열적 혹은 정적인 평형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입자들이 계속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동적인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앞에 열적 혹은 정적 또 앞에 동적 이런 걸 빼버리고 평형 형태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좀 실질적 그림을 보고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태를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동적인 평형 형태예요. 그리고 동적인 평형 형태를 갖다가 동적인 평형 상태를 갖다가 정적인 혹은 열역학적인 평형 상태와 구분하기 위해서 정상 상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내가 정상 상태로 적었다가 어, 여러분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평형 상태로 고쳤었죠. 했을 때 사실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거기서 평형 상태는 뭐예요? 동적인 평형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적인 평형 상태를 갖다가 정상 상태, 영어로 steady state 이란 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형, 평형 상태, 정상 상태라는 두 가지 전문 용어로 사용하면 그럴 때는 그 의미가 뭐냐? 평형 상태는 열역학적인 혹은 정적인 평형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정상 상태는 뭐예요? 맞습니다. 동적인 평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기 바라요. 여러분이 좀 약간 이해가 부족하다면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차 있죠? 그 차가 주차장에 딱 파킹돼 있으면 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바람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무시해 버린다면 그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정적인 평형 상태 혹은 열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 차는 정지되어 있고 아무런 그 차의 외부에서 어떠한 입자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열역학적 평형 상태 혹은 그냥 줄여서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몰고 경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일정하게 100km를 유지한다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정하게 100km입니다. 하지만 시속 100km 이동할 때는 변화가 자동차 자체에는 그대로 관성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상반되는 작용. 하나는 뭐예요? 엔진에서 계속해서 카르가 앞으로 가게끔 하는 추진력이 있고 반대로 추진력과 정반대로 바람이라든가 혹은 바퀴의 마찰력이 그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상쇄돼서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는 변화 없이 일정한 관성으로 시속 100km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일 때는 뭐예요? 맞습니다. 동적인 평형 상태 혹은 정상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외부 요인 혹은 그 물질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열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어, 내부에 혹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힘이나 에너지가 작용하는데 서로 상쇄가 돼서 일정한 상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강의실이 오늘 시원하네. 온도 25도 C에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열역학적인 평형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 계속해서 외부에서 뜨거운 온도는 들어오고 또 반대로 에어컨디션은 뜨거운 온도를 갖다 밖으로 빼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25도를 일정히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엄밀한 의미로 열역학적 평형 상태는 아닙니다. 뭐예요? 동적 평형 상태 혹은 정상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평형 상태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해요? 맞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 혹은 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부분은 보세요. 서로 그 반대되는 게 대결합과 발생,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크기가 같으니까 상태가 돼서 변화가 없습니다. 동적인 평형 상태입니다. 혹은 정상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방향이 했을 때 어떻게 된다했죠? 순방향 했을 때는 뭐 압력을 외부에서 N타입에 있는 전자에다가 보다 많은 압력을 가해주고 P타입에 있는 홀에다 보다 많은 압력을 가해주니까 보다 전자나 홀이 이 장벽을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장벽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가해준 당한 만큼 원래 장벽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이제 얼마로 줄었어요? 이만큼으로 줄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가해준 전기 에너지만큼 혹은 전압 곱하기 전하만큼 줄었습니다. 역방향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역방향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방향의 경우에는 아니 보세요. N타입의 플러스를 연결해주고 P타입의 마이너스를 연결해줬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자전자는 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전원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여기 있는 홀은 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려고 하겠죠. 맞아요, 틀려요?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나 홀이 이 상대방 쪽으로 확산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장벽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벽 전위가 파이 제로, 장벽 에너지가 E 파이 제로였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역방향으로 강한 만큼 장벽 전이, 장벽 에너지는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과 역방향일 때, 순방향과 역방향일 때 에너지 D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순방향, 역방향일 때를 다 그냥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어요. 하나씩.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데 단지 기억할 건 뭐냐? 역방향일 때는 V0가 뭐예요? 음의 값이에요. 역방향일 때는 I0가 무슨 값이에요? 음의 값이에요. 역방향일 때는 I가 뭐예요? 음의 값이에요. 즉, 방향이 순방향과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요식, 샤클리 이퀘이션, 쇼클리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그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점선이 바로 뭐예요? 점선이 쇼클리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잘 흘러요. 그렇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요 약간 흐르는 요 차이, 요 크기가 뭐예요? I0. 요 차이가 바로 얼마예요? I0. 포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N 접합의 전류 대 전압 I 대 V0 특성을 갖다가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쇼클리 방정식, 샤클리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실험을 하면 요 이론치보다 약간 틀려요. 이론치와 틀려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에서도 전류가 이론치는 이렇지만은 지수함수잖아,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지수함수라 하더라도 기울기가 실험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포화전류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더 많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많게. 알겠죠? 많게. 그리고 변압이 아주 막 커지면 항복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계 이론, 쇼클리 방정식의 이론은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험은 이 기울기가 다 틀려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항복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론과 실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피해 접합은 뭐라 했어요? 이상적인 피해 접합은 이론치하고도 틀려요. 왜? 이 이론치는 실질적인 피해 접합 내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다 포함한 거고, 이상적인 경우는 뭐예요? 이상적인 경우는 물리적 현상을 포함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PN 접합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적으로 다이오드를 갖다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느냐.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아예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에는 바로 여기 전류가 다 제로예요.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잘 흘러요. 전류가 아주 잘 흘러요. 전류가 이보다 더 잘 흘러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경우. 그래서 이상적인 p n 접합은 뭐예요? 역방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순방향에서는 바로 무한대로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에서는 무한대 전류 즉 순방향에서는 저항이 하나도 없고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저항이 무한대고 즉 스위치로 얘기한다면 이 경우는 뭐예요? 스위치가 닫혀있는 오프 상태고 이 경우는 스위치가 온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직선 수평적으로 직선, 수직적으로 직선인 것이 바로 이상적인 PN 접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실선은 뭐예요? 현실입니다. 실험에 의한 겁니다. 실험에 의한 겁니다. 실험에 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론은 뭐예요? 이론의 경우에는 그 현실인 상태를 갖다가
가장, 가장, 가장 근접하게 요 현실, 실험을 갖다가 가장 근접하게 묘사한 것이 이론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묘사했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현실을 100%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론치는 이상치와 현실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요 이상적인 PN 접합입니다. 이상적인 PN 접합의 IV 특성 곡선입니다. 하지만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실험 결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N 접합을 좀 더 PN 접합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맞습니다. PN 접합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할 때는 뭐냐? 보다 시험 결과가 이상치에 근접하도록 요 실선이 요 수직인 이상적인 선에 근접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학에서 연구를 할 때 연구의 목표는 무엇이냐? 연구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 현실이 보다 이상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멋진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때에 당신이 와서 삼성전자에 와서 어떤 기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실험치, 다이오드에 혹은 트랜지스터에 혹은 삼성전자에서 많이 만드는 CMOS 소자의 현실적인 특성을 갖다가 이상적인 특성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답변해서 아주 좋은 외국 기업에 어, 취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도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엔지니어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뭐냐? 물론 새로운 소재를 갖다 창조할 수도 있지만은 혹은 기존의 소재를 갖다가 보다 현실 값을 갖다가 현실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다가 보다 이상치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엔지니어가 하는 연구와 개발의 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IV 특성이에요. 전류 전압 IV 특성입니다. 우선 뭐 V를 갖다 V0로 했으니까 IV0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IV characteristics, IV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이상치는 이거 같고 현실은 이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 현실이 이상치에 부합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보다 큰 문제를 유발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역방향 영역이에요? 순방향 영역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위치를 만든다면 역방향의 경우는 전류가 아예 흐르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순방향에서 전류가 잘 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PN 접합 혹은 다이오드를 갖다가 스위치를 쓴다면 순방향에선 전류가 어느 정도 잘 흘러야겠죠? 근데 옆방향에선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N 접합에 있어서 그것이 이상치와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가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하는 영역은 어디냐? 전압이 양전압인 순방향 영역이냐? 아니면 전압이 음의 값은 역방향 영역이냐 했을 때 그 답은 뭐냐? 역방향 영역입니다. 역방향 영역에서는 PN 접합이 스위치로 작용하려면 절대 전류가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누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약간 질질질질 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내용은 이 옆방향에서 이 포화전류, 이것이 포화전류죠. 포화전류 이론치, 포화전류 실질값, 이 포화전류 값을 갖다
가능한 대로 가장 작은 값으로 혹은 0에 근접하게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쇼클릿식에서 요 I0는 포화 전류는 아주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요 식에서 I0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I0가 작아야 역반향일 때, 다시 말해서 요 값이 0이 됐을 때, I 값이 마이너스 I0가 아니고 0에 근접하게 되려면 요 I0가 0에 근접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쇼클리 방정식, 어, 샤클리 이퀘이션에 대해서 그 유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역방향 바이아스에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일정한 포화 전류가 흐르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점점 포화 전류가 커지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항복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한 항복 현상을 갖다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것을 뭐라 불러요? avalanche breakdown, 눈사태 breakdown 라고 합니다. 혹은 이러한 항복 현상을 또 이용해서 소자를 만든 제너라는 그 공학자의 이름을 따서 제너 항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복 현상은 뭐냐면 역방향으로 전압이 아주 커지면 내가 뭐라 했어요? 역방향인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저항이 매우 크다 그랬죠? 즉 Pn 접합은 역방향에서 절연체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연체라 하더라도 양단의 걸리는 전압이 아주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절연체 사이로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그 예를 내가 뭘로 들었어요? 그렇죠. 번개 치는 거. 공기는 하나의 절연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름과 땅 사이에 공기가 있어서 절연체인 공기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은 만약에 구름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하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공기를 뚫고 그 전하가 땅으로 가버립니다. 땅으로 가버립니다. 땅은 그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하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전하를 갖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의 입장에서 보면 땅은 말 그대로 전하가 없는 비어있는 공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0. 그래서 접지를 갖다 항상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떠한 전하든지 땅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양전하됐던 음전하됐던 간에. 자, 그래서 공기가 항복했을 때 번개가 일어나듯이 pn 접합에서 역방향 상태에서의 저항이 매우 큰 그러한 공핍증이 압력에 못 이겨 항복했을 때 전류가 흐르고 그것을 뭐라 불러요? avalanche, 눈사태 항복 혹은 제너란 과학자 이름을 따서 제너 항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항복 현상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아발란치 현상과 대뇌 항복 현상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한번 읽어볼게요. Avalanche breakdown in which some of the electrons accelerated by large reverse voltage acquire enough energy to excite electron hole pairs, which, if sufficiently energetic, go on to excite additional electron hole pairs and so forth. 이렇게 해서 에버런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전자 호울상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전자 호울상이 하나 생기면 전압이 크면 전압 곱하기 전하는 에너지나겠죠. 높은 에너지에 의해서 공유 결합되어 있는 전자 하나가 가전자대에서 전자대로 올라가면 전자 호울상이 생기죠. 근데 높은 전압이 있으면 이 새로 생긴 전자가 또 가속을 해야 해요. 가속을 하죠. 해서 또 다른
공유 결합되어 있는 전자를 때립니다. 때려서 이제 두 개야. 처음에 한 개, 이제 두 개의 전자 호울상이 생기고 또 전자 가속을 해서 이제 두 개의 전자 가속을 해서 새로 이제 두 개의 전자 호울상이 만드니까 자, 첫 번째는 전자 호울상이 한 개, 두 번째는 두 개, 이제 네 개, 여덟 개, 16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로 눈사태처럼 생기는 걸 우리가 에벌런치 브레이크다운. 에러 브레이크다운은 유사한 약간 이제 차이를 두는데 which i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a very high reverse voltage, the thickness, not the height of the potential barrier between two sides of the junction becomes so small that the quantum tunneling becomes possible. 자, 이것은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강의를 한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만은 그 역반영 바이아스를 갖다가 아주 높이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 공피증을 두고 양간의 전압이 매우 커져서 공피증 자체가 매우 얇아져서 어, 소위 말하는 터널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요 제너럴 백배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PN 적합이 도핑이 아주 높은 도핑이 돼 있으면 제너 항복이 그, 지배합니다. 그리고 도핑이 많이 안 돼 있으면 뭐가 지배를 해요? 에벌런치, 눈사 때 항복이 그 지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사항을 갖다가 둘 다 항복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너 브레이크다운 터널링 현상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in the lower voltage range, 한 about 4 volts, 한 4V 정도에서는 제너 맥그린 카보네이트, while for large voltage, 한 8V 이상에서는 avalanche breakdown is the dominant mechanism. 자, 그리고 이 두 사이에서는 두 개가 같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아발란치 항복은 어떠한 PN 접합에도 다 적용될 수 있지만은 제너 항복은 일반적으로 도핑이 아주 낮으면 제너 항복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핑이 높은 경우에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역반영에서 왜 이렇게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있고, 요 영역을 갖다가 또 항복 영역을 갖다가 또 전자 소자로 응용한 사람이 바로 요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제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항복 영역이 응용이 됐고, 그래서 또 제너 항복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IB 특성 곡선을 얘기했고, 그리고 IB 특성 곡선에서 중요한 또 영역은 역방향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역방향 영역은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류의 흐름, 역방향에서 전류의 흐름, 그거 갖다 포화 전류를 하는데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림들을 사용해서 포화 전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